어제 열린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몰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뉴햄프셔주에서 대선 예비선거가 열린 같은 날 버지니아주에서 낙태권 보호 행사에 나서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총국이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첫 시험 발사를 24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하려는 모습입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놓고 각국 자동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기차 업체의 선두주자였던 테슬라가 최저 $25,000 수준으로 예상되는 고급형 모델을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4일 오전 11시께 러시아 국경지대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 포로가 탄 일류신 76 군 수송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쏜 미사일에 격추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와 관련한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는 우회로로 사용되는 기업 인수 목적 회사 스펙의 합병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지난주 금광 붕괴 사고로 7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졌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우승한 NXXT 여자 골프 프로 투어가 앞으로 모든 출전 선수를 대상으로 성별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서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의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의 불륜 혐의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탈모 샴푸, 머릿결은 포기해야 되나? 더나 플러스 모르나? 66가지 자연 유래 성분과 영양 성분으로 힘있는 모발의 세정력, 머릿결, 두피 건강까지 빠짐없이 다 잡았다.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 플러스. 더나 플러스 탈모 샴푸 미주 출시 기념 특별 세일 500ml 샴푸 2통과 앰플까지 89불. 가까운 판매처에서 만나세요. 잊지마 공석 탈모엔 더 나나나. 요즘 건물 사야 된다는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커머셜닷컴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 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수요일 NN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어제 열린 뉴햄프셔주 대선 예비선거에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압도적인 득표율로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선이 조기에 바이든 대 트럼프의 양자 구도로 확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표 97% 상황에서 54.3%를 득표해 43.3%를 얻는 데 그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를 11%포인트 앞섰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개표 96% 상황에서 55.8%, 여기에 현재 처리 중인 기명 투표 10.1%를 더하면 65.9%를 득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19.5%를 얻으며 2위를 차지한 딘 필리스 후보와는 무려 46.4%나 앞선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인식한 듯 바이든 재선 선거 캠프에서는 이미 트럼프와의 리턴 매치 준비 태세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의 언론 책임자인 마이클 타일러는 오늘 더힐과의 인터뷰에서 유권자들에게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촉구하는 데 전략적인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선거 캠프가 양자 선택을 촉구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데 이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와 코넬 웨스트,
그리고 녹색당의 질 스타인 후보에 또 현재 무소속 출마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조만친 상원 의원 등 제3지대 후보군이 대체로 트럼프보다는 바이든의 표를 깎아먹을 수 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특히 무당파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바이든도 트럼프도 고령이라서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3에 대한 임무를 찾으려는 유권자들의 이목을 가려야 하는 것이 이 바이든 선거 캠프의 과제로 떠오른 셈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뉴햄프셔주에서 대선 예비 선거가 열린 같은 날 버지니아주에서 낙태권 보호 행사에 나서 지지자들의 열광 같은 환호를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여성의 건강과 목숨이 위태롭다며 강간 피해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분노스러운 일이라고 규탄했습니다. 공화당 내 일각에서는 원치 않은 임신에 대해 낙태 금지 예외 조항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커지고 있고 대부분의 공화당 주들이 예외 조항을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과 민주당 운동가들은 공화당이 예외 없는 낙태 금지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마가 공화당원들은 미국의 모든 여성들의 낙태약 복용도 금지하려 한다며 우리는 모든 주에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하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는 동안 시위대가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휴전을 촉구하며 당장 휴전하라, 제노사이드 조 등의 구호를 외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모든 방송과 유튜브 중계 동영상에서는 시위대가 소란을 피운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북한은 미사일 총국이 개발 중에 있는 신형 전략 순항 미사일 불화살 3-31형 첫 시험 발사를 24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해당 시험은 주변 국가의 안전에 그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지역의 정세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총국은 이번 시험이 무기체계의 부단한 갱신 과정이며 총국과 산하 국방과학연구소들의 정기적이며 의무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오전 북한이 서해상으로 순항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3척이 한반도 인근에 집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해 초부터 전쟁을 언급하며 서해상 포격과 미사일 도발 등을 감행하는 북한과 대만 총통 선거 이후 무력 시위를 벌이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해군연구소가 운영하는 군사 전문 매체 USNI 뉴스는 월요일 미 국방부 관계자를 인용해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즈벨트함이 지난 주말 7함대 작전구역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항모는 일본 남동쪽 태평양 해상에서 포착됐습니다. 루즈벨트함 진입에 따라 한반도가 포함된 미 해군 7함대 관할 작전구역에는 로널드 레이건함, 칼빈슨함 등 3척의 항모가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의 군사태세 변화에 대해 우리는 매우 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은 7함대 작전구역에서 활동하는 항모를 동원한 3국 해상연합훈련을 추가로 진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연합뉴스가 전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을 놓고 각국 자동차 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전기차 업체의 선두주자였던 테슬라가 최저 25,000달러 수준으로 예상되는 보급형 모델을 내년에 출시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비해 그동안 저가 모델을 주로 생산해온 중국 업체들은 각종 신기술을 탑재한 신형 자동차를 출시하며 고소득층 공략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전기차 생산 1위 자리를 중국 비아디에게 내준 테슬라는 암호명 레드우드라는 보급형 전기차 모델을 오는 2025년 중반부터 생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새 모델은 소형 크로스오버 차량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지난 2020년에도 25,000달러짜리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가 보류한 바 있어 이번 보급형 모델의 최저 가격도 이 정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작년에 부품 공급업체에 레드우드 모델과 관련한 견적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며 양산이 시작되면 주당 10,000대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소식통들은 밝혔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강창성 내과, 그리고 미션 아가페가 함께합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현지 시간 24일 오전 11시께 러시아 국경지대 벨고로드에서 우크라이나 포로가 탄 인류신 76군 수송기가 추락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 수송기에 포로 교환을 위해 이송 중이던 우크라이나 병사 65명을 비롯해 러시아인 승무원 6명, 호송 요원 3명 등 74명이 탑승했고 이들 전원이 사망했다면서 우크라이나가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레이더에 우크라이나가 쏜 미사일 2기가 탐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방부는 이들 포로가 이날 오후 콜로틸로프카 국경 검문소에서 교환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 러시아 외무부 우크라이나 정권 범죄 감독 대사는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미친 야만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합의를 어기고 조종사, 동행인, 전투원을 죽이고 그들의 동료 시민을 제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는 우크라이나와 어떤 형식의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며 우크라이나와 체결하는 협정은 위반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하원 국방위원장은 이 수송기가 우크라이나군의 패트리엇 또는 아이리스-T 대공 미사일 3발에 격추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전 벨고로드 지역에는 미사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방위원장은 이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포로 192명씩을 교환할 예정이었으나 이 사고로 중단됐다면서 우크라이나가 포로 교환을 방해하고 러시아를 비난하기 위해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당국이 기업 공개와 관련한 까다로운 규정을 피하는 우회로로 사용되는 기업 인수 목적회사 스펙의 합병에 대한 규제에 나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증권거래위원회가 스펙 소액 주주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스펙 합병에 대한 정보 공개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정을 신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스펙은 비상장 기업의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회사입니다. 공모로 신주를 발행해 투자 자금을 모은 뒤 합병할 비상장 우량 기업을 물색합니다. 문제는 당초 투자자들에게 선전한 것처럼 성공적인 합병 결과를 도출한 스펙이 드물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이후 합병이 완료된 401개의 스펙 가운데 합병 계획 발표 때보다 주가가 오른 스펙은 27개에 불과했습니다. 합병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퍼뜨리면서 주가를 올리지만 실제로는 근거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편 5개월 후 발효되는 새 규정은 스펙이 헤지펀드나 유명인 등 초기 투자자들에게 할인된 가격에 신주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또 향후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초기 투자자들에 대한 혜택 규모와 내용을 일반 투자자들에게 공개하라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규정이 발효되면 스펙의 인기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말리에서 지난주 금광 붕괴 사고로 70명 넘게 숨졌다고 AF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서남부 칸가바 마을의 금광 광부 관리인 우마르 시디베는 사고는 지난 금요일 발생했다며 수색 작업은 끝났고 우리는 73구의 시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말리 광산부는 전날 성명에서 금광 붕괴 사고로 광부들의 사망 소식을 발표했지만 정확한 수치는 밝히지 않았다고 통신은 덧붙였습니다. 광산부는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금 채굴 현장에서 안전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식 허가 구간 안에서만 작업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말리는 아프리카 대륙의 대표적인 금 생산국 중 하나로 현지의 금 채굴 현장에선 산사태 등이 잦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선수가 우승한 NXXT 여자 골프 프로 투어가 앞으로 모든 출전 선수를 대상으로 성별 검사를 시행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고 골프 먼슬리가 보도했습니다. 골프 대회 측은 골프 잡지에 최근 일어난 일에 대한 대중의 우려에 따라 테스토스테론 검사를 추가해 출전 기준의 명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검사는 남녀 성별을 구분하기 위해 스포츠에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번 발표는 최근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NXXT 클래식 대회에서 성전환 선수 헤일리 데이비드슨이 우승한 뒤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데이비스는 남자 선수로 윌밍턴대, 크리스토퍼 뉴포트대 대학 골프팀에서 뛰었고 2015년 US 오픈 남자 대회 지역 예선에도 출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여성으로 인식하고 지난 2021년 1월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남자 체격과 힘을 그대로 유지한 덕분에 우승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은 데이비스는 몇 년 전에는 내가 불공정한 이점을 누린 게 사실이라면서도 호르몬 치료를 받은 지 9년이나 됐고 3년 전에 수술까지 받았다며 남자였을 때 300야드를 치던 드라이버 샷이 지금은 고작 250야드라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논란을 가라앉히려면 뭐라도 해야 한다면서도 데이비스는 혐오는 대개 골프와 상관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온다고 덧붙였습니다. 상안검, 하안검을 아시나요? 안과에서 성형수술을 한다는 사실도 아셨나요? 그렇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유명 의대 및 병원에서 최신 기술을 섭렵하고 돌아온 닥터 줄리아 강이 존스 크릭의 졸리 성형 안과를 오픈했습니다. 다양한 보톡스 주사와 필러 시술, 그리고 명품 치료기를 통해 여러분의 피부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드립니다. 전문 의사가 직접 시술에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졸리 성형 안과. 지금 상담 받으세요. 770-629-0600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조지아주 풀톤 카운티의 지방검사인 페니 윌리스, 바로 이 인물이죠. 지방검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사건, 2020년도 선거에 대통령 본인이 직접 개입을 했다 해가지고요,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혐의로 지금 기소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18명의 동조자들까지 해가지고 무려 19명을 기소를 했었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그중에 4명은 결국 무릎을 꿇고 유죄 인정하겠다, 봐달라, 뭐 이렇게 양형 합의를 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보았고요. 현재 14명은 끝까지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진행이 되면서 페니 윌리스가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조사를 맡겼던 특별검사 이 네이선 웨이드와 불륜 관계다라는 의혹이 제기가 돼서 지금 발칵 뒤집힌 상태이죠. 그런데 더 힐에서 오늘 새로운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불륜 관계 의혹이 결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적어도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뭐냐 하면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들이 도덕적으로 잘못됐으나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할지언정, 그러나 이들이 기소할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기소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없기 때문에 이들 개인의 자격에는 문제가 있어 보여도 재판은 계속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이죠. 어떤 이야기인지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그 더 힐에서는요, 제시카 레빈슨이라는 로열라 메리마운트 대학교의 법학 교수를 이야기합니다. 이 교수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판단이라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죠. 잘못된 나라, 잘못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좀 의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했으나 둘이, 하지만 그것이 재판 기소하고 검찰로 역할하는 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법률적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레빈슨뿐만이 아니라요, 다른 대학 교수들도 마찬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엘라바마 대학교의 법학 교수인 조이스 벤스라는 분하고, 그리고 미네소타 대학교 법학 교수인 리처드 페인터라는 분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변호사는 재판과 무관한 실제 또는 가상의 검사 윤리 위반 혐의를 이용해서 검사를 사건에서 배제하거나 지연시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검사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 같으니까 이 재판에서 빼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현재 법이 그렇게 돼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반면 학계와는 달리 정계에서는 지금 뭐 맹공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해서 지금 지켜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앞서 보도해드리기를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하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지아주 정부에다가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죠. 물론 지금 주 정부에서는 수사를 당장 시작할 의지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렇지만은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만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 연방정부죠. 연방의회죠. 하원 법사위원장이 웨이드 이 특검한테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 서한이 5페이지짜리인데 지금 이것이 그 편지의 첫 번째 페이지 내용입니다. 조던 위원장은 서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공개된 이 새로운 정보는 주 및 지방 공무원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기소에 대한 위원회의 우려를 더욱 강화할 뿐이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과 그 동조자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기소한 것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것 아니냐. 진짜 현행 법을 어겨서 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것이라면 이건 정치 검찰 행동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정치적인 숙청 행위로 연결되는 것이지 현행 법을 어긴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자체가 취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법사위원회 차원에서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제대로 진행이 될지 저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윌리스 지방검사가 2024년 대선을 방해하기 위해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무기화해서 트럼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고요. 윌리스 같은 경우에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받아치기는 했습니다. 상황을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커미셔너 위원회의 산하로 있는 감사위원회 위원장 밥 앨리스도 윌리스 특검한테 편지를 보냈습니다. 뭐냐면은요, 선거 개입 사건에서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넘겨라. 풀턴 카운티 차원에서 감사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주 차원에서는 풀턴 카운티는 카운티 레벨에서 할 수 있는 감사를 하겠다는 것이고요. 조지아 주 차원에서는 직접적인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을지언정 대신에 감독위원회죠. 그 지방검사 감독위원회에 회부를 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지금 윌리스 지방검사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 법을 제대로 집행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는 지금 법사위원장이 조사를 시작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포문을 열어놓은 이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 의회에서는요, 그렉 돌레절이라는 주 상원의원이 공화당 의원입니다. 주 상원의원이 조지아 주에서 윌리스를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법안을 의회에다가 제출을 해놓은 겁니다. 이미 작년에 법안을 통과시켜서 지방검사 감독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만은 그 감독위원회에다가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예 별도로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이 윌리스 지방검사를 별도로 조사를 하겠다라고 이제 나선 것이죠. 정치적 공세에는 정치적으로 맞서겠다라는 그런 모습으로 저희가 보입니다. 자, 이 둘이 지금 저지른 일이 어떠한 것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지역 로컬 뉴스인 AJC에 보도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대략 이렇습니다. 둘은 그 불륜 관계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웨이드가 결혼하고 있는 상황에서 와이프가 이제 조슬린 웨이드고요. 본인은 네이튼 웨이드인데 이 둘이 결혼 상태에서 둘이 사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조슬린 웨이드와 이 네이튼 웨이드의 이혼 소송에 이 페니 윌리스 지방검사를 증인으로 부르는 이런 일까지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웨이드의 부인인 조슬린 웨이드가 어제 또 발표를 했는데요. 이 법원 문서를 공개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둘이 이제 결혼 중이었던 상황에서도 둘이 사귀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 기소하는 일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이혼 소송이 진행된 것이다. 윌리스는 이 아주 나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나오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습니다. 일단은 개인적인 얘기를 떠나서 이게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 일이 있었다라는 지적이 있었고요. 그것에 대한 증거 제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뇌물 공여가 해당되는 것 아니냐, 향응을 제공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윌리스 검사가 웨이드 검사를 채용을 하면서, 특별검사로 채용을 하면서 65만 달러 정도의 돈을 주었다고 하는데 그 돈의 일부가 둘이 서로 같이 여행 다니는 데 쓰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향응을 제공하는 데 사용이 됐다. 2022년 10월 4일 웨이드는 자신과 윌리스 그리고 텍사스에서 온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웨이드의 어머니 클라라 보우먼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사람이 함께 마이애미,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비행기를 타고 갑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을 탔는데 비행기 티켓을 다 제공을 했다. 뭐 본인하고 엄마 제공한 준 건 당연한데 윌리스는 왜 비행기 표값을 대신 내줬는지 이상하죠. 왜 마이애미는 왜 같이 갔는지. 마이애미로 간 거로 끝나는 게 아니고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를 탔습니다. 마이애미에서 2,600달러를 결제했다라고 하는데요. 크루즈 값으로만. 그리고 10월 5일 웨이드는 버케이션 익스프레스라는 곳에서 여행 패키지 가격으로 3,800달러를 썼습니다. 웨이드, 윌리스, 보우먼 이 사람들이 10월 28일 날 실제로 마이애미에 도착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웨이드는 윌리스와 마이애미에서 아루바라는 곳으로 여행을 갔다 옵니다. 그 여행 비용이 3,800달러였던 거죠. 그 대신에 이제 보우먼, 그러니까 엄마는 웨이드의 어머니는 그냥 마이애미에서 있다가 텍사스로 돌아갑니다. 마이애미에서 아루바로 여행하는 좌석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120달러가 추가로 쓰였다고 그러고요. 11월 4일 아루바에 있는 하얏트 리전시에서 370달러가 또 사용이 됩니다. 11월 7일에는 노르웨이언 크루즈 라인에서 3,173달러가 결성됩니다. 10월 달에 마이애미에서 크루즈 탔는데 11월 달에 또 노르웨이언 크루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얏트 호텔에서 누가 숙박을 했는지, 이 크루즈 여행을 누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AJC는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게 이제 2022년이고 2023년 4월에 오면은요, 4월 25일에 웨이드가 자신과 윌리스의 이름으로 샌프란시스코행 티켓을 삽니다. 델타 항공 비행기 표를 샀는데 817달러 80센트가 결제가 됐다. 이 항공편에는 근데 탑승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탑승하지 않았는데 근데 이들은 갑자기 5월 달에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딱 나타납니다. 캘리포니아 나파밸리에 있는 더블트리 호텔도 꽤 비싼 호텔이죠. 이 호텔에서 숙박을 한 것이 확인이 됐는데 웨이드가 840달러 22센트를 결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 지역, 그것도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들을 같이 여행을 했고 그 여행 경비, 더군다나 여행 패키지 상품을 구입을 하고 여행 경비, 그것도 크루즈 이런 것들에 돈을 쓴 것이 나타났다. 비행기 표에 분명하게 본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는 뭐 이런 상황들입니다. 이게 부적절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임명한 특별검사로부터 그렇게 해서 돈을 받았다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신기하게도 지금 학계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매우 부적절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소송에서 제외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혹은 서로 간에 상대방 변호사였다 뭐 이런 식이었다 그러면은 이것이 100%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데, 같은 팀에 있는 팀원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 충돌이 없다라는 겁니다. 같은 팀이기 때문에. 둘이 지금 같이 트럼프를 소송을 건 팀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불륜관계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한 가지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더 힐에서 지적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니까 판사가 그러면 니네들이 계속 소송을 진행해라 라고 판결해 줄 수 있기는 한데, 다만 배심원단에서 이건 문제다, 이런 사람들이 검사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보기에 좋지 않다, 우리가 이러한 기소는 할 수가 없다, 재판을 할 수가 없다, 평결을 내릴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배심원들이 문제시하면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학계에서도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행 법률상으로 문제는 없지만 배심원단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어떤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요, 이 배심원단의 구성이 과연 트럼프한테 유리하게 되어져 있는지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풀톤 카운티 자체가 상당히 좌편향되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예의주시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일단은 조사들이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그 조사 결과들을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은 이들이 이런 식으로 떳떳하지 않은 사람들이
뭐 제대로 유죄를 증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계속해서 트럼프를 공격하고 뒤쫓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는 지금 공화당 2024년도 대통령 후보자로 낙점이 될 가능성이 거의 뭐 99.9%인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이것은 정적을 깎아내리려는 정치적 공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차기의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사람에 대한 기소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사실은 재판을 대통령 선거 뒤로 미룰 수도 있는 판결을 내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인데 라는 아쉬움은 지금 계속 남아 있습니다. 법원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제가 계속 주목해 봐야 되겠고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문제인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바로 알고 있어야 하겠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1월 24일 수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